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영월지역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법정 지상권 물건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영월 2개 2021 타경 301846 2번 물건 대지입니다. 자, 감정금액이 5,226만 9천원이고 최저가는 3,658만 8천원, 감정금액이 70%로 되어 있죠. 강원도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꼭 열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덕포리 235번지가 얼마죠? 393평방미터가 6,720만 3천원입니다. 즉, 이 물건의 원래 감정은 6,720만 3천원인데 30%를 저감해서 5,226만 9천원이 진행을 한다. 그러므로 현재 3,658만 8천원은 감정금액 대비 거의 절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땅값은 절반 가격인데 건물이 철거가 가능하다면 손해볼 일이 없겠죠. 절반 가격에 샀는데 무슨 손해를 보겠는가. 등기부 등본을 잠깐 봅시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얼구에 저당권 설정이 있죠. 근저당권 설정 1,500만원, 공동담보 이렇게 되어 있죠. 덕포리 235번지에 소재하는 건물도 담보로 들어갔죠. 즉 토지와 건물이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됐다. 건물 등기 다시 봅시다. 건물 등기를 보면 건물 등기에도 공동담보는 토지, 즉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저당 잡고 돈을 빌려 쓴 것이다. 자, 그런데 건물의 구조를 잠깐 봅시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호 덕포리 235번지 건물 내역은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60.8 평방미터. 지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건물이 없죠? 목조 스레트 지붕이 아니죠? 자, 기록을 잠깐 봅시다. 목조 스레트 지붕 60.8 평방미터. 이 놈은 소재불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재불명. 즉, 이 건물은 없어지고 이 건물이 생겼다. 자, 이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새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죠. 2003년 12월 18일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존에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례가 수립되었다. 판시사항은 이 물건과 동일하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이 경우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럴 경우에는 쭉 깁니다. 긴데 그 내용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준다. 즉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저당 잡았는데 그 건물을 멸실시키고 새 건물을 지면 그 새 건물은 경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현존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넓은 의미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그 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면 나대지상에 설정이 된 셈이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토지의 담보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에 팔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고 그 공동저당 잡은 구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그 새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2016년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이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나야 되죠? 자, 이쯤 되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이 철거되면 세입자 4천만 원도 물어줘야 되죠? 그리고 멀쩡한 건물도 철거가 됩니다. 건물주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경매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통상 이런 법정지상권 물건의 경우 채무자 혹은 건물주가 이렇게 유찰되기 전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그러느냐? 좀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싸게 살려다가 항상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면 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뭐 낙찰자 이 정도가 있겠죠. 저는 제일 문제는 채무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 썼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특히 이런 물건의 경우는 좀 적당한 가격에 입찰을 해서 빚도 상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싸게 낙찰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자도 좀 사정을 봐주면서 좀 천천히 경매를 넣고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뭐 채권자도 딱히 뭐 좀 그렇죠. 반면에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낙찰자는 높은 금액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죠.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적은 금액에 낙찰이 되면 채무자도 빚을 다 못 갚고 채권자의 빚도 다 회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는 계속 유찰되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자 채권 회수도 안 되고 채무자의 빚도 부족 채권으로 계속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가 은행이라면 은행이 부실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IMF와 같은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찰자들은 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금액 대비 49%고 지상에 이런 건물이 있고 또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세입자도 있고 결론은 건물주는 이 토지가 꼭 필요하다. 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답사를 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